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제공항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오래된 숙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전남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영남에는 2개씩이나 국제공항이 있는데 전북은 말 그대로 항공오지, 항공 깡촌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래서 이 신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는 국가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반갑고 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부터 더 할 일이 좀 많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동안 전라북도 국제공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추진되었나 좀 살펴보고 하려고 하는데 흑역사라고도 불릴 만큼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예, 처음 시작한 것은 김제공항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또 일부 정치인의 반대도 있었고 뭐 타당성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땅까지 다 사놨다가 공항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2008년이었습니다. 나중에 군산공항을 확장해서 국제선을 취항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건 미군이 반대하면서 어렵게 됐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큰 관문을 하나 통과를 했습니다. 길게 보면 약 30년가량 걸린 그런 셈입니다. 산 건너고 물 넘은 뭐 그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소회 또 그리고 의미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좀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서 한 분 아니면 2분 정도만 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안호영 의원께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예. 네.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겠죠. 그런데 이런 주요 사업들이 그건 정부에서 보면은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제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예비 타당성 제도가 주로 경제성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이런 대규모 이런 그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면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아주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입각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말씀이셨고 외부의 시각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유재영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새만금 신공항은 사실 그 전주공항, 뭐 김제공항 이래가지고 쭉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공항하고는 좀 차별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그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새만금을 기조로 해서 만든 그 공항이라는 점이 그 다른 지방공항하고 좀 틀립니다. 예컨대 뭐 양양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무안공항도 있지만은, 그러한 그 공항들은 지방공항으로서 하나의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있었던 공항들이죠. 그렇지만은 새만금은 이제 8,800만 평이라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아주 굉장히 큰 땅을 갖다가 전제로 한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 전함으로 따진다면은 항공모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순양함하고 구축함하고 비교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새만금과 공항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예, 예.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구조에서 이제 새망을 이제 보는 시각이 예.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도 편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요라든가 이제 전체 이제 광역 네트워크 같은 결합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러한 그 시각 갖다 다시 좀 뭐랄까 얼라이먼트를 갖다 좀 다시 해줄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새만금은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의 여망이 가득 담긴 사업인데 이 새만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나 장만한 아주 귀한 계기가 됐다. 예, 그렇게 평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공항하고는 다른 그 축에서 봐줘야지 예, 이거를 그 예컨대 뭐 다른 지방공항은 어떤데 새만금 어떤 이제 그거는 뭔가 격도 안 맞고 예. 좀 트랙이 좀 안 맞는 이제 그런 접근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의미 부여나 소감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전주 송천공항까지 치면은 예. 196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이렇게 쭉 그 논란이 되고 한 과정이 저희들은 넓게 봐서 5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타를 면제하게 됐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국가 사업으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이 이제 확실하게 예. 사업으로 추진한다 예. 하고 그것을 명백하게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새만금 공항이 들어서면 새만금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더 나아가서는 인근 지역까지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고 많은 그 우리 새만금의 여러 가지 그 투자를 촉진한달지 기업을 유치시킨달지 또 관광을 활성화시킨달지 예.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농생명 산업을 발전시킨달지 예. 또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달지 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장점을 활성화시키고 번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에 새만금에 기업 유치하려고 그러면 공항 없어서 뭐 못 오겠다는 기업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해외에 가려고 하면 예. 먼 데를 가야 됩니다. 예. 뭐 인천으로 가든지 뭐 청주로 가든지 뭐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 우리 자존심의 문제도 걸린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제공항이 딱 설립이 됨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그 공항을 통해서 쉽게 그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예. 또 전 세계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오고자 하는 분들도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예. 바로 옵니다. 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그 교류를 할지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도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실은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100% 완벽하게 입증됐다 이렇게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이걸 좀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좀 있는 측면도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첫째 우리가 이제 정부 주도의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IMF 이후에 그 국가가 그 개별 기업의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는지 민간 경제는 시장 경제는 어디까지인지 이 영역이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예. 모두 다 정부 의존적인 어떤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들 예타 정부의 결정에 아주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이번에 금융공항은 예타 면제는 사실 첫 번째가 아니고 MB 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예타를 면제받은 사실이 30대 있습니다. 선도 프로젝트.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반성을 해서 왜 그때 예타를 받아놓고 사업 추진을 못했는가? 예. 대내적인 요인은 뭐고 대외적인 요인은 뭔가를 좀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밖에서 여러 가지 뭐 CCTV가 많지만 항공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여객
지역의 수요도 많겠지만 예.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아까 부시장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는 제3금융 중심지를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고 지적을 희망하고 있고 또 농식품은 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배로는 수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보면 항공 수요가 우리가 산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3금융지 육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SOC를 하나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새만금 그 국제공항은 어떤 건립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6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게 되겠고 그 뒤에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또 기본 계획 수립, 기본 실시 설계, 그리고 공사 하는데 한 4년 정도 소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줄 잡아 보니까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용심을 한껏 내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까지 좀 마무리 지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 너무 혹시 무리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이제 거치려고 하면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8년 내지 9년 정도 소요될 걸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최대한 서둘러서 한다면은 한 5년 내지 6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2019년이니까 잼버리가 2023년으로 치면 한 4년여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그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공항을 설립해야 될 그 당위성을 설명할 때도 잼버리 유치를 하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아무리 저희들이 서두른다 해도 완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세계 165개국에서 약 5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방문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활주로랄지 이런 그 입국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만 우선적으로 완공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절차에 물론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틀을 갖추고 완공을 해 나가서 8년 내지 9년 걸려서 전체적인 틀을 다 갖추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같은 거 먼저 갖추고 예를 들면 CIQ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입국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게 되면 사실 공항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건물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갖추려면 공사 기간만도 한 4년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좀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임시 뭐 가건물 형태로라도 해서 빨리 한번 그 잼버리 기간 안에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안호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도 적정하게 반영이 돼야 되고 정부에서 행정 절차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은 뭐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실하게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 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아마 이제 국가 재정 계획에다가 이 새만금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이제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올 중에 그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만약 올해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를 좀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공항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일은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고 또 잼버리 지원 특별법도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또 진행을 하고 절차를 단축해서 예, 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이런 또그 특별법상에, 예, 예. 뒷받침을 해놨기 때문에 예. 최대한도로 이제 단축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또 안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제 그 우리 부지사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것들은 여유를 갖고 제대로 하되 다만 새만금 그 잼버리 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마 유치 당시에 그 우리 공항에 이렇게 모시겠다 이렇게 아마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예.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일거에 그 면제를 한 데는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서둘러서 스스로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야당에서도 비판하고 언론에서도 비판이 바로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정책의 목적이 좀 큰 거 아니냐고 하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뭐 국가를 갖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의 어떤 그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효과도 좀 마이너스 효과가 좀 부분적으로 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 보완 측면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의 3만 불 또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어떤 그에 대비한 SOC 우리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벌충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 지금 우리의 국가 계획이 이 4차 산업에 대비한 국가의 토목이라든 건축이라든 SOC 부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 경제 탈바꿈을 이루면서 하나의 우리가 경제 성장의 발전의 뭐 모멘텀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다음에는 그 공항의 위치 그리고 규모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유재원 교수님께서 뭐 팁을 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신가요? 네. 그 사실 공사 기간이 보면은 절대 공기로 보면은 일반적인 그 사례라든가 그 절차 보면 이제 분명히 그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굉장히 인식을 미리 하고 계신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플랜 A, 플랜 B까지 다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태까지 공항 문제 보면은 이제 김해공항 문제도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과제 책임자를 4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 입지 결정되고 나서 이제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만금 경우는 이제 갈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국유지라는 점. 그러니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선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자체 갈등. 이게 그런 말하자면 지자체 간의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없고 그다음에 부지 보상에 대한 사항 없고 그다음에 공에 대한 사항 없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8년, 10년 잡는 거는 그런 데 들어가는 절차적인 이제 갈등 소요 시간이 보통 3, 4년 길게는 뭐 10년씩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새만금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추진이 돼야 될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간다면 만약에 저거죠. 두 바퀴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신공항 때문에 탄력을 받고 공항은 새만금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이제 쌍두마차 같이 가는 그런 체제가 어떨까 싶어서 그건 아까 안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좋은 하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의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JTB 뉴스에 나갔던 리포트 내용 짧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는 6월 국토교통부의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가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무안이나 청주공항에 비해 조금 작을 거라는 예측 속에 전라북도는 개항 이후 수요에 따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공항으로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을 하고 장래 수요가 발생했을 적에는 확장할 수 있는 그 규모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공항 유치는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지, 즉 군산공항 옆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새만금 내 공항 부지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김제, 화포 등 다른 곳보다 입지가 유리하다는 공항 수요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에 공항이 위치해야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되는 견해에서 자연스럽게 새만금 내대 군산 쪽 가까운 쪽에 공항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예. 먼저 좀 위치를 좀 보면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송강진 지사의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새만금 내에 지금 현재 군산공항 옆 거기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아직은 뭐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예.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이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의 구체성 또 신속한 추진 가능성 이 부분도 요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이제 그 요건 때문에 실제로 아마 군산 공항의 그러니까 새만금 공항의 대략적인 위치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윤곽이 좀 잡혔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새만금 부지 내 군산 공항 인근 요 부분이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속도라든지 규모라든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다수의 이제 그 인구는 전주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뭐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혹시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올 6월까지 하게 돼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 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규모랄지 위치가 결정이 될 텐데요. 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도도 충분히 서로 교감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측하기에 새만금 지역 내이고 군산 쪽에 가까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새만금 내에서도 여러 가지 동서도로랄지 남북도로를 지금 그 건설 중에 있고요. 또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입지 조건, 교통의 입지 조건까지도 위치를 선정하는데 충분히 예. 참고가 될 것이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새만금 지역 내라는 것은 일단은 확실히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새만금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새만금 지역 내는 다 이제 국유지이기 때문에 예. 그 땅을 매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점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라북도는 꼭 중요한 사업할 때 AI 나왔다, BI 나왔다. 여러 아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 직전에 항상 갈등을 겪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취소되는 결과를 빚어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는 좀 사전에 우리가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되면 이론이 없게 좀 가야 돼. 이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사업의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호수를 두느냐 안 두느냐 어디를 어떤 지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새만금 공항도 화포 지역이 한 때는 좋다고 했다가 한쪽은 군산 지역이 좋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런 최종적인 안이 확정될 때 전에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주고 그 확정되면 좀 시비가 좀 없게 그래야 추진력을 갖게 될 거 아닌가. 이번 점은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지역 내에서 내적인 갈등이 예. 좀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군산공항 인근에 자리 잡게 되면 미군의 군사적 요인이 혹시 영향을 미치거나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점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 그 9년도, 10년도 무렵에 그러니까 30대 MB 정권 때 30대 선도 이제 프로젝트 속에 군산공항 확장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취항을 하고 나중에 이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군사공항이다 보니까 군사 작전상 또 보안상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마 그 1.3km 이상 좀 떨어지게 되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 아마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 거론되고 있는 이 새만금 공항의 위치가 그 군산 현재 그 미군 그 비행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된다고 하면 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허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규모 문제인데요. 앞서 보신 리포트에 따르면 규모 측면에서는 경쟁 공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보다는 조금 작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청주나 무안공항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건데 그거 잠깐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청주공항 보면 연간 여객 소화 능력이 지금 315만 명, 무안공항은 519만 명 정도 됩니다. 활주로가 청주공항은 2개가 있고요. 무안공항은 1개가 있는데 저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청주와 무안공항이 각각 2.7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은 폭이 60m, 무안은 40m 정도 돼서 청주공항이 아주 큰 대형 여객기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청주와 무안보다 좀 작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박 교수님께서 사전에 이제 규모나 위치를 정할 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 결과를 이제 결정을 지은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저희도 충분히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산공항과도 일정 거리가 떨어져서 서로 이제 그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7,500억에서 8,000억 정도 총 예산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 모든 그 공항을 건설하는 그 예산의 규모를. 그래서 뭐 무안이나 청주보다는 좀 작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고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꼭 뭐 청주나 무안보다 더 적을 것이다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되려면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로다가 일단은 하고 조금 나중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처음부터 아예 좀 규모를 이렇게 넉넉하게 잡고 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정답이다 이것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해서 잘 고민하겠다. 이 정도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지야 뭐 넉넉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충분히 부지를 확보를 해놓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지어지는 공장 아니 뭐 공항의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가 그 관심이 있는 건데, 애초에 뭐 3.2km 정도 요구했더니 너무 길다 그래서 2.5km 정도로 줄였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건 아직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비 B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3.2km 정도를 두고 예. BC 분석을 해보니까 예. 너무 낮게 나와서 예. 조금 저희들이 활주로 길이를 조정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한 그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5km가 꼭 활주로 길이다 예. 이렇게 단정 짓기는 무리다 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다른 예타 면제 받은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그 경남의 내륙 고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BC 분석이 0.73인가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몇 가지한테 대까지 되는데 그 무더기로 다 통과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정확한 기간 아닌데 우리 여기는 0.8 얼마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 기간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좀 유리한 편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토대로 해서 뭔가 논리를 개발하고 또 뭐 좀 보완 좀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너무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가 감론을박하지 말고 또 하나는 예. 또 여기서 이제 KDI나 키스텝에서 사업 적정성 평가할 때 사업 규모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예. 너무 또 여러 말 나오지 않게 예, 예. 그냥 단일 의견으로 쫙 좀 정리를 해서 예. 좀 스트리트 포워드하게 좀 일을 제대로 갈 수 있게 좀 우리 도민들도 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 하나는 궁금해요, 유재현 교수님. 일단 그 규모를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다 좀 붙여서 좀 확장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까, 공항에서? 그 공항 문제 조금 예, 말씀드리자면 예. 그 좀 위치가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제 그 주목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에 있는 이제 군산공항 그 미군이 쓰고 있는 군용공항과의 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역입니다. 공역.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뜨고 내렸을 때 그 기존에 이제 군사용 그 비행기와 이제 상충되지 예, 예. 않도록 공역을 정하는 건데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암만 교통망이 좋고 그다음에 그 기존공항하고 이제 이점을 그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공역의 확보가 더 중요하고 예, 예. 이제 기존에 있는 군산공항과의 공역이 중첩되지 예. 않도록 예. 그 위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아까 안 의원님 말씀대로 1.3km 정도만 이격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방향 문제도 있고 뭐 그렇긴 할 텐데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예. 뭐 여러 가지 좀 더 예. 그게 기술적인 부분. 주의할 부분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교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제가 이제 김해공항하고 이제 가도신공항 그때 보니까 항공기의 어떤 그 항법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유도 관제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예. 공역의 설정 방법이 시나리오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공역 문제를 갖다 일단 제일 잡아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 유보지라든가 장내 대비 문제가 나옵니다. 예컨대 공역이라면 이제 즉 다시 이제 공항의 그 용량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예. 얼마 많은 횟수를 비행기를 이착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는 예. 활주로 길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예. 좋은 공역을 갖게 되면은 예. 하늘에다가 더 큰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활주로 길이도 중요하고 폭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그 장래를 내다본 예. 충분한 그 항공수를 포함할 수 있는 공역을 갖추는 공항을 갖다가 갖추는 것이 새만금 장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낫다. 예. 그런데 그 예타 제도의 그 단점이라든가 약점이라 하면은 너 얼마큼 할래라고 가지고 예. 이제 BC가 결정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2km 했더니 BC가 낮아지죠. 이제 그 분모가 커지니까 약해지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단기적으로밖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발목을 좀 잡아놓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건 예, 어쩔 수가 없었죠. 이제 예, 국가 예. 재정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잘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 장래성이라든가 요걸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을 그 저희가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물론 상충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일치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갖다가 국민적 이해라든가 정부의 이해를 갖다 참 구하면서 이제 공항 문제도 예, 같이 예,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축과 그 공항 축이라는 건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 연결된 하나의 예, 예. 수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얼마 전에 제가 군산공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쪽 관계자들이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군산공항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제 군용기 예, 예, 뭐 여러 예. 가지 작전이라든지 예. 이런 데 좀 지장을 줄 수 있고 예, 하기 예. 때문에 예. 좀 일정한 이격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런 예. 의견도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될 걸로 믿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공항을 좀 확장하려고 봤더니 또 큰 비행기도 좀 이착륙시키려고 봤더니 군사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차제 처음부터 설계를 네. 잘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새만금 신공항이 생기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몇 가지 좀 자료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항들의 그 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함께 좀 보실까요? 예.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전국에 14곳의 공항이 있습니다. 뭐 국내 공항, 국제공항 다 포함된 건데요. 이 가운데서 흑자를 내는 공항은 좀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김해, 그리고 영남권에 있는 두 공항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적자 상태입니다. 예, 다음 보실까요? 그럼 적자가 얼마나 나느냐? 한번 좀 몇 군데만 살펴봤는데 무안공항 전남에 있죠. 139억 원. 울산도 그에 못지않고요. 군산도 지금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예, 새만금 신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항인데요. 청주공항 이용객 보면은 2007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를 한 후에 2015년도에 200만 돌파해서 쑥쑥 지금 공항의 이용객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도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안과 광주를 합힌 이게 통합으로 나중에 운영하기 때문에 합한 건데요. 153만에서 191만으로 이것도 역시 이용객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예, 항공 수요 예측한 건데요. 이것은 좀 제가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전라북도에서 용역한 거하고 국토부에서 용역한 걸 보면 항공 수요가 조금 고무줄이에요. 2025년에 국토부에서는 67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 용역은 190만 나오고 이래서 항공 수요라는 게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느 기관에 맞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라는 것을 나타낸 건데 자 지금 현재 저런 상태로 보면 당장 뭐 흑자를 내면서 처음부터 공항이 다 지어졌다고 치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얼마나 경쟁력을 갖춰가느냐 이게 숙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 관건이 뭐라고 이제 보십니까? 네, 이제 아까 뭐 지방공항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흑자 공항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러 공항들이 있지만 공항마다 다 특색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공항은 다른 공항은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볼 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과 연관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이라는 국책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이 새만금 공항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새만금 그 사업이 얼마나 또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새만금 공항에 대한 항공 수요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 항공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고무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25년께 2025년 기준으로 그냥 우리 새만금 유발 효과를 제외한 그 전라북도 순수한 이런 수요를 봤을 때 한 67만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새만금 유발 효과를 계산하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서로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그런 새만금 사업과 연관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색을 잘 살리면서 이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뭐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지방의 그 공항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새만금이 얼마나 빠르게 또 크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공항도 굉장히 비례해서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고 인근의 그 청주하고 또 무안공항하고는
또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서로 뭐 중복될 수도 있고 이것과의 경쟁 비교 우위에 서는 작업도 상당히 꽤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청주는 약간의 그 경쟁적인 관계 있지만 무안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예.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지금 국제선이 많지 않고 비정기선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뭐 여행객들 뭐 단체 공항 이런 거는 다니는데 여기 전라북도 사람이 여행객들이 무안 가서 갔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어요. 청주는 가끔 있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저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서로 여행객을 중심으로만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첫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행객도 중요하지만 또 화물도 중요하거든요. 또. 예. 네.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ICT 산업으로 자꾸 진행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화물의 수요가 굉장히 증대할 거고 또 하나 전라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농생물 같은 경우에는 선도 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여행을 한 거고 국민연금공단에 와서 기금운용본부에 와서 몇백억에서 몇 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예. 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안착을 하면 아마도 그의 부가가치는 국가에 주는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예.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지 단순하게 머리 수거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뭐 금융계의 큰 손들이 예.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파급 효과. 그분들은 뭐 예. 자가용 비행기도 올 수도 있고 전세 비행기도 예. 올 수도 있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 대중항공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항공 수요가 일으키는 부가가치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새만금과 뭐 금융중심지 그리고 공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새만금을 놓고 보면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그림만 그냥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중요할 텐데 너무 속도도 느리고 좀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유지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꿈을 좀 갖고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다 하시는 얘기지만은 사실 상해 포동지구가 새만금과 같이 출발했거든요. 예. 근데 상전 벽해에서 딱 반으로 다 쪼개졌는데 거기는 이제 상전 벽해가 이제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든가 그 비전이라든가 용량은 사실 이제 그 부동지구나 상해급으로 이제 돼 있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갖다가 이제 그리는데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이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마스터 플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 금융, 그다음에 농생명,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 그 560만 평 정도 지금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미래형의 그 그릇을 담을 수, 그러니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또 반복입니다만 새만금 계획을 일단 잘 추진을 하는 것이 분명 이제 전라북도를 위한 그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미래 먹거리인데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후세대에 대한 하나의 버팀목이자 이제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라북도에 있는 사업에 새만금 크지 거기 하나 크니까는 한번 활성화해서 차원에서 공항 줬다 이런 차원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새만금이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의 큰 하나의 버팀목이 돼서 이제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총력전을 갖다 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수요도 창출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 수요하고 이제 새만금 수요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얼마큼 커지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비행장이 커질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버겁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 민족은 어려움이 있으면 더 극복도 하는 지혜도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새만금 전북에 대한 큰 숙제보다 우리나라에 준 하나의 어떤 미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취향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지역을 그래도 지역적으로 타겟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혹시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새만금의 위치를 그 지도를 좀 크게 놓고 보면은 이제 국내로 보면은 그 저 전국의 중심성에 있습니다. 그 딱 중심지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바라본다면은 이제 보통 2시간 항공 거리 내에 그 도시가 몇 개 있느냐를 보는데 벌써 이제 수백 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 중국만 하더라도 이제 13억 인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시간 그 비행 거리 내에 있는 도시가 얼마큼 되느냐를 갖다 타겟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갖다 좀 겨냥했으면 좋겠는데 그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는 이제 우리 인천공항이 이제 그 항공화물 세계 2위, 그다음에 여객함을 이제 세계 7위 아주 훌륭한 공항인데. 인천공항 못지않은 또 다른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이제 허브 중심으로다가 이제 대도시와 대도시 연결하는 그런 전략이었다면은 새만공항은 중국에 있는 그 성급의 이제 중견급 도시를 갖다 직접 연결하는 그런 그 전략이 좀 있으면은 수요를 갖다 국제 수요를 갖다 잘 끌어당길 것 같고 성공한 사례가 이제 베트남의 다낭의 이제 저가 항공사에서 엄청난 그 회수를 갖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구공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대구공항도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대구공항 전략은 일본을 갖다 집중적으로 노선을 확장시켜가지고 수요가 확 올라갔었습니다. 거진 죽어있던 공항인데 살린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의 그 관점은 뭐냐면은 지자체에서 얼만큼 항공 노선을 개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공로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냥 있으면서 항공사 오세요가 아니고 길을 갖다 잠깐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수요 조사의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만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의 수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 이제 개발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수요하고 해서 이제 두 가지 경우에 그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2번 실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발 수요까지 포함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점차 개발이 돼 가고 그러면 그 수요까지 포함이 되면 그 두 개의 그 수요 조사도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 수요를 포함했을 때 개발 수요를 포함했을 때 25년도에는 190만 명까지 이를 걸로 지금 양쪽 조사에서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 14개 공항이 있는데 지금 5개는 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지방 공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적자를 내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잘만 운영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이 공항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약 2조 8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일자리도 한 13,000명 정도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도만 해도 1조 5천억 원, 또 일자리 창출이 약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큰 효과를 가져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순히 그 공항 자체만의 이제 흑자냐 적자냐 문제보다는 공항을 통해서 우리의 그 독특한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안 의원께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청주공항의 경우에 200만 돌파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일반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그런 LCC 항공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객 회사도 있고 또 화물 회사도 있고 그래서 청주공항의 사례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경쟁 상대도 되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 청주공항이 1997년도에 이제 개항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적자를 쭉 보다가 2016년도에 아마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흑자를 내게 된 이유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오게 됐고 저가 항공사들이
아까 이제 그런 그 항공 노선을 좀 개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그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또 공항을 또 운영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이나 운영 방식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좀 좋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측면,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그 항공 수요가 뭐 유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보다도 오히려 여행 수지가 우리가 더 마이너스가 좀 되고 있고 여행객의 그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거의 2배 이상 빠릅니다. 일본은 거의 정체 약간 상승하는 수준인데 우리는 엄청 빠르고 여객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가 있지만 아까 차별화를 둔다면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1년에 한 13,000명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꾸 인구에 그 천착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예. 다만 소득 증가에 따라서 항공 수요가 증대될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외에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될 예, 것이다. 예. 그 역시 새만금 또 그리고 금융 중심지와도 다 관계된 네, 농성입니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다는 못 드릴 것 같고 두 분께만 좀 짤막하게 좀 부지사님하고 아니면 두 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30초 동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오래된 우리 도민들의 수건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항도 저희들이 잘 지혜를 모아서 어디에도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공항으로 건설을 하고 또 상용차 혁신 성장 생태계도 이제 잘 구축을 해서 4차 산업을 우리 도에서 선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제3 금융지도 육성을 해야 되고 스마트 농생명 산업도 건설을 해야 되고 또 국립 공공의료 대학원도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등등의 현안 사업들도 적극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지혜와 또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의원님. 예. 네.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우리 군산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또 상용차 관련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께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나 이것은 또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또 추진될 수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또 고도화할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이런 그 계기로 삼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발점을 잘 출발해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데 우리가 힘을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쳐야 될 텐데 제가 마치면서 농반, 진반으로 김 부지사님께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 기업 유치 잘 안 되면 공항 없어서 그랬어요 하고 일종의 뭐 핑계거리 같은 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 핑계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